안녕하십니까, 남종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4월 학력평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3월이랑 6월, 9월에 비하면 4월은 중요도가 좀 떨어지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자, 거기다가 이번 4월 학력평가는 문제도 별로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4월 학력평가를 뭐 낱낱이 분석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뭐 꼭 그래야만 하는가 이런 약간 회의감도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 다 일일이 설명하기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가장 어려웠다고 불리는 4월 30번 문항을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 사실 4월 30번이 번호가 30번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어려울 것이다. 자, 그래서 지레 짐작해서 안 풀거나 도전을 안 해보거나, 그죠?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차근차근히 문제를 풀어나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었고, 사실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기 때문에 킬러로 조금이라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이 정도는 풀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별다르게 어려울 포인트가 없었어요. 그나마 시간이 부족해서 건드리지 못했거나 30번이면 원래 버리는 전략을 취하는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30번을 풀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꼭 공부해야 되는 문제인 만큼 이렇게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시작은 3차 함수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3차 함수 fx가 x3승 더하기 ax제곱 그 다음에 bx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상수항이 없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금방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겠죠? f0는 제로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상수항이 없었으니까. 자, 두 번째로 또 거기 보면 되게 세세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A, B는 정수다라는 조건도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많이 줄어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GX가 등장을 하는데 GX라는 녀석 같은 경우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이 fx에서 다시 fx를 빼라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fx가 두 번 나와 있죠. 자, 두 번 나와 있는데 여기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될까? fx가 두 개 나와 있을 때는 요즘에 너무 유행하는 주제죠. h가 먼저 들어가 있고 fx가 들어가 있는 거다. 일종의 합성함수에 해당된다라는 점을 꼭 짚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hx가 뭐야? fx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는 거였으니까 hx를 ex-x다 라고 생각하면 딱 합성함수꼴로 설명할 수 있지. 뭐 수능 이후로 뭐 작년에 하도 많이 합성함수 문제가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3월 킬러도 4월 킬러도 계속해서 합성함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평가원에서도 9월과 수능에서 연속적으로 합성함수 문제가 나왔고 문제 자체가 나쁘지 않았었던 만큼 여러분들 문제 합성함수 문제가 이번 6월이나 이번 9월에도 여전히 계속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최근 유행들을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F랑 G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여기까지는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HX가 아무래도 조금 생소한 그래프니까 한번 그래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X는 어떻게 생긴 그래프라고? 여기 X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 X 그래프에서 X 그래프를 빼주는 거예요. Y 꼴 X라는 그래프랑 이 X승 그래프, 지수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서 이걸 빼줬다고. 자, 요네들이 빼기 전에 여러분들이 요런 보조선 같은 거 그리시는 게 능숙하게 좀 익숙하셔야 되겠죠? 자, 요렇게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을 그어주시면 이게 뭐야? 이 지수함수의 뭐가 됩니까? 네,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지수함수에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빼서 항상 폭은 1만큼은 최소한 만들어지겠고, 그 다음에 얘가 쭉쭉쭉 증가하고, 얘는 어디로 가? X축을 향해 가는데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해 가니까 여기는 점점점 벌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추 해석해서 문제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까지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됩니다. 0,1을 지날 거고요. 점점 마이너스 무한대로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다시 여기서 플러스 무한대로 가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포인트는 H0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올 것이다 라는 포인트 하나 알아야 되겠고, 다시 H'0을 구하면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다. 그전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였었다가 기울기가 플러스로 바뀌다 보니까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것까지도 체크해 나가면서 그래프가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정보들은 다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려고 하는데 문제에 뭐라고 써 있느냐? 알파랑 마이너스 1이랑 베타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뭐라고? 알파랑 마이너스 1이랑 베타랑 점점점 큰 녀석에서 뭘 갖는다고? 극값을 갖는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극값을 갖는다. 이 극값을 갖는다라는 조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H도 미분이 가능하고 F도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F와 H 합성함수인 GX마저도 당연히 미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미분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극값이 존재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보통 많은 학생들이 괜히 기울기가 0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울기가 0인 게 아니라 기울기의 부호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도함수가 있었어. 도함수를 구했더니 도함수가 0이 나왔다가 아니라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었다라고 푸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테니까 굳이 0인 거 말고 부호 변화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보자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도함수를 구해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H 프라임 fx가 하나 만들어지고 다시 여기서 f 프라임 x가 만들어지게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똑같이 풀어놓고 부호 변화를 따질 텐데요. 3차 함수의 부호 변화입니다. 3차 함수의 도함수는 몇 차 함수지?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는 부호가 몇 번 바뀔 수 있어? x축을 몇 번 통과할 수 있냐면 최소 0개. 안 만날 수도 있겠죠. 아니면 2개를 지날 수도 있겠다. 0개 아니면 2개를 지나게 된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h'x가 부호가 바뀌려면요, h'x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수에서 양수로만 가다가 중간 한 번만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0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뭐야? fx가 0을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3차 함수인 fx가 0을 지나가야 되는 건데, 일단 개수가 최소 1개는 보장이 되겠고, 0을 만난다가 아니라, 주의하세요. 0을 만난다는 건 아니라 0을 지나가야 된다고. 0을 지나가려면 근이 하나 있거나 아니면 근이 몇 개? 3개가 있는 케이스밖에 없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개나 3개밖에 없다고요. 2개가 만드는 것은 0을 2번 만나는 거지 0을 지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1개와 3개까지밖에 없어서 이렇게 콤보들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지금 몇 개가 있다 그랬어? 분명히 알파랑 마이너스 1이랑 베타랑 3개가 있다 그랬었으니까 여기서 경우의 수를 줄여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1개, 3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하나 있겠고, 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만 푸시면 고수가 아닌데, 이 문제 풀 때는 필요가 없더라도 꼭 요것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경우도. 자, 얘가 3개가 되고 얘가 2개가 됩니다. 자, 그럼 총 몇 개가 되냐면 5개가 만들어지는데, 혹시 F가 부호가 바뀔 때랑 F'이 부호가 바뀔 때가 겹침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면, 한 번이라도 겹치면, 3개가 겹칠 때는 얘 부호 바뀌어 얘도 부호 바뀌어 하면 동시에 부호가 바뀌면서 얘는 그대로 부호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걔 극값이 아닌 게 돼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줄고 2개, 1개가 되면서 3개가 극적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3가지를 전부 다 꼼꼼하게 고려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이런 점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나가시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는 이게 해당되지 않아요. 이게 별로 뭐 중요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이런 케이스가 나오지가 않아요. 자, 그러나 일반적으로 항상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 나가는 습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안정적인 100점을 향해 가느냐, 가끔 100이 아니고 96이 되느냐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 좀 체크해 보도록 하시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한 시간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거부터 볼까요?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요거 3개 0개인 케이스부터 보겠습니다. 2개, 3개 0개인 케이스. 자, F는 3번 만나더라. F는 X축과 3번 만나더라.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더라. 그런데 도함수는 부호가 바뀐 적이 없더라. 여기도 부호가 바뀌고 여기도 부호가 바뀌는데, 뭐 정확하게 따지면 롤의 정리에서 여기를 지나면 여기서 부호가 한번 바뀌어야 되고, 여기 지나면 여기서 한번 기울기 0이 되는 포인트가 나오면서 부호가 바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2개 이상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없다. 그래서 2번은 모순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케이스는 없어요. 자, 3번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3번 케이스도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3개와 2개다 라고 나와 있는데, 3개와 2개면 역시 3개가 만나야 돼. 3개가 만나야 되니까 이 3개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F의 3개의 근이 다 만들어졌고, 그 와중에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2개도 여기 있어가지고 요 5개를 체크하려고 했는데, 요 3개랑 요 2개가 어때야 돼? 서로 같은 순간에 일어나야 되는데, X축을 통과하면서 기울기가 0이 되려면 기울기 0이면서 X축을 통과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3개인 케이스는 없어요. 알겠죠? 이 녀석이 스쳐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얘가 나가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나가리라면 그럼 결국 뭐만 남았어? 요거 1개, 2개, 요 케이스만 남았죠. 그래서 우리는 몇 번째? 첫 번째 케이스만 고려하시면 된다. fx = 0의 근이 1개라는 게 아니라 0을 통과하는 근이 1개. 그다음 똑같이 f'x = 0을 통과하는 케이스가 2개가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0이 된다가 아니라 0을 통과한다가 2개. 자, 쉽게 말해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케이스가 2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2가지가 일단 설명이 돼야 되겠고요. 0을 통과하는 케이스가 1가지가 있다고 했었으니까 아까 요렇게 지나가는 케이스가 하나 되면 가장 스무스하겠고, 접하는 것까지 오케이입니다. 접하는 것까지 오케이고,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가면 또 어디까지 가요? 이렇게 되는 것도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것도 오케이니까 총 4가지 케이스가 또 일어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와, 너무 많다. 자, 요 케이스만 고려하더라도 지금 몇 가지가 있다고? 4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4가지 중에서 또 어떤 케이스일까를 고려해 보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네요. 분명히 알파랑 마이너스 1이랑 베타랑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센스 있게 뭘 써놨다고? F0은 0이다라는 항을 써놨었죠. 그렇죠? F0은 0이다. 그럼 무슨 뜻이야?
베타가 분명히 0이었겠구나. F형이 0이 돼서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나온다면 아마 나머지 하나가 존재한다면 0이 되겠구나. 0이라는 녀석이 분명히 X축을 지날 때 쓰인다 라는 걸 아니까 하나하나 또다시 한번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킬러 문제들은 조금 귀찮지만 항상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게끔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이제 짜증내지 말고 하나씩 따져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뭔가 익숙한 면들을 좀 갖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대신 이 문제의 장점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나누다 보면 다 정리가 돼요. 별다르게 막 특별하게 문제를 물어보는 게 없고 그냥 하나씩 딱 쓰다 보면 다 만들어지게 돼 있으니까 부담 느끼지 말고 하나씩 써보면서 참고하시면서 따져나가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가 기울기가 0이고 여기가 X축을 통과하는 거니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베타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베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 기울기 함수값을 통과하는 F형이 0이라고 있었으니까 알파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데 0이 마이너스 1보다 더 먼저 있다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건 모순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아마 알파가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여기가 베타가 될 텐데 여기가 베타가 되는구나. 그럼 그 베타가 뭐가 돼야 될까?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가 0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는요. 요건 3차함수의 개형상 특징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으셔야 되겠죠. 워낙 많이 나온 내용이라서 0, 1이 되면 여기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2대 1의 비율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와야 되죠. 자, 그럼 fx가 구해져 버렸네. fx를 구해볼까요? x제곱으로 지나가면서 어디로 지난다고? x 더하기 2분의 3을 지나서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으면 0이 나와야 되는 이 녀석이 fx라고 했었는데 이러면 모순입니다. 어떤 점의 모순일까요? A랑 B가 둘 다 뭐라 그랬어? 정수라 그랬었는데 이렇게 되면 정수가 아닌 녀석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역시 여기도 모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요 두 가지 케이스로 줄어들었다. 맨 처음에 셋으로 찢어졌는데 둘을 갖다 버렸고 나머지 하나가 다시 넷으로 찢어졌는데 그 중에 둘이 갖다 버려져서 요 두 가지 케이스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확인해 보시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베타면 되겠네요. 베타 이꼴 0이 되면 되겠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똑같이 베타 이꼴 0이 되면 되니까 결국 얘가 만나는 것까지 허용 근데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정도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줄어들었으니까 일단 요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이게 과연 A랑 B가 정수여야 되는 거니까 A랑 B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조건에 대해서 이제 뭐로 푼다고? 수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fx 같은 경우는 뭐였었냐면 x로 똑같이 묶어주고 나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였었습니다. 그쵸? 자, 요게 이제 3차 함수였었는데 자, 여기 보니까 뭐였냐면 0 말고는 뭐야? 0 말고는 근이 없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분명히 음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f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가 나오고 1 빼기 a 더하기 b가 나와서 얘가 음수여야 된다라는 조건 하나. 그 다음에 근이 없거나 있거나가 되는 거죠. 똑같이 여기서 판별식을 때려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4b가 나오는데 얘가 0보다 작으면 1번 케이스가 되는 거고 0이 되면 2번 케이스가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번 케이스, 이게 2번 케이스가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뭘 따진 거예요? fx의 조건에 대해서 다 따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0 말고 다른 근을 안 가질 수도 있고 D가 0보다 작아서 D가 0보다 커서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도함수 가지고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함수 가지고 정리를 해보시면 3x제곱이 되겠고 ax제곱은 2ax가 되겠고 맨 마지막에 b라는 녀석이 만들어지는데 이 도함수는 어떤 성질이 있어야 된다고 돼 있니? 마이너스 1에서 분명히 0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근 하나가 더 존재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알파라는 근이 존재해야 된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확인해 보시면 3에서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녀석이 뭐여야 된다고? 0이어야 되는데 야호! b를 구해버렸습니다. b는 뭐예요? 2a 마이너스 3이 되었다 라고 b를 아예 구해버렸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녀석 자체가 3x 제곱에다가 2ax에다가 뭐야? b가 애초에 뭐라고? 2a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이었으니까 딱 봐도 인수분해 되게 생겼구만. 1, 3 2a 마이너스 3,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요런 근이 하나가 나오게 되겠네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근은 뭐라고? 마이너스 1일 때 근이 하나 만들어지고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3분의 2a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이 똑같이 근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얘가 지금 뭐라고? 얘가
알파라는 근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이때 마이너스 1이 무조건 더 크다 그랬지, 알파가 더 작다 그랬지.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호 바뀌면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고, 3 넘어가면 얘가 3보다 작아야 되겠고, 얘가 3보다 커지면 6보다 커야 되겠고, A는 뭐보다 커야 된다? 3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하나가 붙었네요. 알겠죠? 이게 이제 중요한 조건으로 A가 3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하나가 붙었습니다. 알겠죠? A는 3보다 크다. 오케이? 자, 그래서 F'X에 대한 정보가 나왔고 Fx에 대한 정보가 나왔는데, F'X 구하는 과정에서 B는 2A-3이라고 완벽하게 알아들었었으니까 여기도 B도 다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B에다 대신 뭘 집어넣는다고? 2A-3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여기는 A 빼기 2가 나오니까 A 빼기 2를 부호로 바꿔버립니다. A가 뭐보다 커야 돼? A는 2보다 커야 된다. A가 3보다 크다는데 이건 뭔 개소리, 필요 없는 소리 하고 앉아있으니까 이건 갖다 필요 없는 이야기고. 두 번째,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다 B에다 뭘 집어넣는다고? 2A-3을 집어넣습니다. A 제곱에다가 다시 2A-3을 집어넣으면 8A 더하기 12가 나서 얘가 0보다 작거나 0보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0이랑 같아야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인수분해가 2하고 6으로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2거나 6이면 되는데 3보다 커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 케이스는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결론이 뭐다? 이 케이스는 A가 6인 케이스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얘는 뭐야? 2와 6 사이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니까 3, 4, 5면 되는데 3, 4, 5 중에서 3, 4, 5 중에서 A가 3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A는 뭐가 되면 된다? A는 4나 5가 되면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즉 A가 4랑 5가 되면 1번의 케이스가 되는 거고, A가 6이 되면 2번의 케이스가 되는 거고, 그때마다 B는 2A-3이니까 정수가 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이렇게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되게 번거롭고 오래 걸리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생각할 것도 되게 많고, 그쵸? 그러나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되게 어려운 난관을 막 뚫고 지나가서 넘어가기 힘든 것들을 기가 막힌 유연성과 근력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그냥 먼 길 있죠. 그냥 평탄하지만 먼 길을 가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려울 게 없이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쭉 쓴 다음에 지울 거 지우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답이 구해지는 형태의 문제고, 사실 킬러 문제들 중에는 이런 표현이 무슨 표현이 이게 의미가 뭐게를 생각해 봐야지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들도 나오는데,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고, 어렵다라기보다는 귀찮다, 어렵다라기보다는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문제가 4월 30번이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A, 4, 5, 6 3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4, 5, 6 3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고, 근데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었네요.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까? GX에서 G알파를 뺐더니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가 2개이다 라는 조건, 두 번째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죠. 이 세 개 중에 일부만 이거를 만족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있는데, 얘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2개다 라는 말은 뭐냐면, GX하고 G알파가 똑같긴 똑같아서 함수값이 0이 나왔는데 G'X가 G'알파랑 같지가 않더라라는 거죠. 이거랑 같지 않은 X가 몇 개 있다고? 2개 있다는 얘기고, G'알파는 참고로 얼마예요? 0입니다. 왜냐하면 F'알파가 얼마야? F'알파가 아까 0이라고 했었잖아. 알겠지? F'알파가 0이니까 G'을 구할 때 F'알파가 곱해질 거니까 0이잖아. 즉 다시 말하면 함수값은 G알파하고 똑같은데 G'알파가 0이 아닌 케이스가 몇 개 있어야 된다고? 그런 경우가 2개 있다고 한다. 자, 그럼 이런 케이스가 되려면 4냐 5냐 6이냐를 지금부터 따져주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바리? 자, 그래서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한번 따져볼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뭐였다고? A가 6이냐 4냐 5냐를 가르는 것은 알파의 자리가 0에 만나느냐 0까지 오지 못하느냐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어요. 1번하고 2번의 케이스는 이게 6인 케이스, A가 6인 케이스였고, 여기는 A가 4랑 5인 케이스여서 결국 만나냐 안 만나냐를 따지는 거였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G알파가 0일 때, 다시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눌게요. G알파가 0보다 작을 때와 G알파 0보다 작을 때와 G알파 0일 때가 있겠죠. G알파가 0일 때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수한 값이니까 특수한 케이스부터 한번 먼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G알파가 0입니다. G알파가 0이란 얘기는, 내가 말을 잘못 썼구나. G알파가 0보다 작을 때랑 G알파 0이 아닐 때가 아니라 F알파가 0보다 작을 때랑 F알파가 0일 때가 되겠죠. 그죠? 저건 F의 그래프니까 F알파가 0일 때 3차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로 해보겠습니다. F알파가 0이란 얘기는 G알파라는 녀석은 HF알파니까 이 녀석은 0을 넣으면 H0이니까 얼마가 나오겠어요? 1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아까 H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H 그래프를 그렸었는데 지금 뭘 넣었다고? F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온 거야? 1이 나온 거야. 자, 그럼 얘하고 똑같은 값이 나오려면 G 알파하고 GX가 똑같으려면 무조건 뭘 넣어야 돼? 무조건 fx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 0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지. 이 1이라는 값이 나오려면 g밖에 없으니까 그는 fx가 무조건 0이어야지만 gx가 1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g 알파가 1이니까 gx가 1이 나오려면 fx가 반드시 0이어야 된다고. 근데 fx가 0이려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었어. 아까 어떤 케이스가 있었다고? f 알파가 0인 케이스, 요런 케이스하고 또 뭐 0인 케이스, 이렇게 두 개밖에 없었지. 그래서 알파하고 0인 케이스만이 되더라.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게 몇 개 필요하다 그랬어. 두 개가 필요하다고 했었으니까, 아, 그럼 여기서 이걸 만족하는 애들은 뭐랑 뭐가 있다? 알파라는 녀석하고 0이라는 녀석이 있다 라는 사실을 알아봐야 되는데, 재밌는 게 뭐예요? 문제가 뭐야? f 프라임 알파가 애초에 뭐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얘가 빠지고 나면, 0이 아닌 거에서 빠지고 나면 이거 하나밖에 안 만들어진단 말이지. 이해 가십니까? 요거 하나밖에 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그 와중에 h 프라임이 뭐가 돼? h 프라임이 0이 되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h 프라임이 0이 되면 g도 또 0이 되겠죠. 그러니까 둘 다 안 되게 되겠네. 둘 다 안 되게 돼서 두 개는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어떤 케이스? 얘도 나가리가 돼서 결국 요거 하나로 좁혀지더라. 알겠지? F알파는 0보다 작다란 케이스까지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H가 이렇게 있는데 F알파 0보다 작대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다 F알파를 집어넣었어. 집어넣었더니 빡 하고 나오면서 여기에 계속 같은 값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요. 알겠죠? 자, 이런 케이스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F 그래프를 여기 갖고 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 그래프는 지금 어떻게 생긴 거라고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지금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지금 현재 0이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F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이 값이 나온 거지. 이 값이 무슨 값이야? 이게 G 알파라는 값이 드디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G 알파하고 똑같은 값을 넣으려면 F 알파랑 fx가 아예 똑같은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fx가 이 값이 돼가지고 g 알파랑 똑같은 값이 나오는 관계가 있겠어요. 이런 두 가지 케이스로 또 찢어질 텐데, 아 졸라 복잡해. 알파랑 f 알파랑 똑같은 값이 나오려면 요 값이 되면 되겠네. 요 값을 알파 1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요 값을 알파 1이라고 할게요. 다시 말하면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나 알파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나 f의 값은 똑같이 나오더라. 그래서 요걸 만족한 녀석이 누가 있더라? 알파 1이라는 새로운 근이 하나 있다는 얘기고, 이 값하고 똑같은 g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fx 값이 있겠지. 그래서 fx가 얘가 되면 될 거 아니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반대쪽에 양수로서 어떤 값이 존재할 수도 있을 테니까 쭉 올라가서 양수값을 하나 그어. 양수값을 하나 그으니까 또 여기도 값이 하나 만들어졌네요. 그죠? 얘가 되면 되겠지. 다시 말하면 이 자리를 뭐라고 할까? 알파2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만족시킨 녀석이 뭐예요? 알파2라고 하도록 하죠. 그럼 실제로 f알파1하고 f알파2는 둘 다 함수값이 뭐야? 0이 아니고요. 함수값도 0이 아니기 때문에 h 프라임이 0일 리가 없고요. 또 두 번째, f 프라임도 거기서 보니까 둘 다 뭐야? 0이 아닌 게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0일 리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 알파1과 알파2에서는 어때? 미분이 불가능해서 그게 몇 개가 된다고? 총 2개가 된다. 아, 더럽게 많이 좁혀나가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결국 요 케이스를 얘기하는 게 맞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F알파는 0보다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F알파 0보다 작은 케이스였었으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한 A는 뭐 아니면 뭐라고? 4 아니면 5였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였니? F-1을 구해보라고 했었는데 F-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 더하기 A 빼기 B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B가 2A-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2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의 제곱이 가장 커지기 위해서는 4 넣으면 4밖에 안 나오지만 5 넣으면 9가 나오니까 A에다가 5를 넣으면 B는 A가 5가 나오고 B는 7이 나오면서 그때 값은 9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30번 문제 정답을 풀어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표현이 복잡해서 그 안에 의미를 파악해야 되거나 여러분이 높은 사고력으로 무언가를 풀어봐야 되는 문제라면 어려운 킬러 문제가 되겠지만, 이 문제는 그런 거 없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쭉 다 고려하면서 성실하게 계산해 나갈 수 있느냐를 물어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계산이 많을 수 있을지언정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류의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아, 나도 30번 정말 풀어나갈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신다면 이번 4월 학력평가에서 얻어갈 것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학생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또 6월 모의평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